우와, 민충이다. 야, 산란관 있는 것이 암컷, 없는 것이 수컷. 바로 민충이입니다. 곤충 썰 민충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아. 자, 오늘은 옆에 있는 이 게스트가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나이대에 풀벌레는 가장 잘하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풀벌레에 대해서 그러니까 궁금하거나 할 때 진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카톡이나 이런 문자를 보내는 항상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풀벌레 대가 김건영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건혁이고요. 저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메뚜기, 풀벌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탐사도 다니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알아보고 탐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건영님. 네. 자, 오늘 우리가 주제로 하려고 한 것이 바로 민충이. 민충이, 이게 이름이 왜 민충이라고 된 거예요, 도대체? 민충이라는 게 약간 민이라는 게 그 사람 이름도 아니고 민충이가 원래는 미련퉁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 북한 말인데 북한에서 미련퉁이를 칭하는 그 방언이 민충이. 미련퉁이 하다가 나중에 민충이가 돼서 에이 민충이 같은 놈은 좀 어벙벙하고 약간 좀 느릿느릿하고 굼뜬 사람을 민충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 민충이라는 곤충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얘네가 메뚜기는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얘네는 잘 못 뛰어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툭 튀고 그냥 걸어가. 그리고 몸도 뚱뚱해가지고 이따 사진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몸도 굉장히 뚱뚱하고 막 약간 어기적 걷는 게 얘가 미련퉁이다. 그래서 민충이다. 참 불쌍한 케이스죠. 네. 자, 그래서 민충이라고 보통 이제 붙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거를 주제로 한 이유는 제가 예전에 그 유명한 대한민국의 콜렉터 홍땡땡님이 저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이제 그때 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천, 우리 천연기념물급 곤충이 하나 있는데 나하고 같이 한번 채집하러 가. 그래서 내가 천연기념물급? 뭔데? 바로 이 민충이가 자기 기준입니다. 천연기념물급 곤충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됩니까? 천연기념물이라면 보통은 뭐 잠수하늘소나 기단벌레 같이 얘네가 우리나라 정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어떤 문화적 가치를 지녀야 되는데, 물론 민충이도 약간 역사적인 게 있어요. 속담에 민충이가 쑥대로 올라간다라는 뜻이 있는데, 어기적 되는 민충이가 겨우 쑥대 하나 조금 올라온 거 위에 올라가서 야 세상 참 넓다 그러고 딱 내려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볼 줄 모르고 그냥 자기 편대로 사는 사람 민충이 쑥대 올라가듯 민충이 쑥대 오름, 이런 북한의 속담인데, 그렇게 따지면 민충이도 우리나라 역사적인 가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인지도가 약간 잠수할소 하면은 큰 동아시아의 가장 큰 갑종, 한국 대표 우충 이렇게 얘기하고, 비단벌레도 신라시대 막 그 장신구 같은 거 쓰였잖아요. 근데 민충이는 그런 기록이 많이 없어서 천연기념물까지는 힘들지만 멸종위기종으로는 충분히 지정될 가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김건영님의 개인 주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홍수프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홍땡땡님이. 자, 가자. 그런데 이게 우리 남한에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고 북한에 황해도에 산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 가장 황해도와 가까운,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령도라는 섬에 가면 있을 것 같다. 나하고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트랩을 설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컵트랩 같은 거를. 그런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 끝내는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네. 어떻게? 일단은 뭐 민충이가 백령도에 서식한다고 주장을 하신 게, 사실은 우리나라 그 20세기 곤충학의 대표하신 이승문 선생님이세요. 이승문 선생님은 원래 북한이 고향이셨다가 해방 이후에 그렇지.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나비, 하늘소, 뭐 잠자리, 메뚜기, 뭐 우리나라에는 곤충을 전부 다 정리를 하신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실 북한에서 사실 때 민충이를 채집하셨다고 언급을 하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북한 뭐 평양 대동강 쪽에서 민충이를 잡았다. 그러니까 우리 황해도가 사실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그 임진강역인 거 거기서 몇 킬로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뭐 얘네 개성 뭐 그런 데 황해도잖아요. 어허. 그래서 황해도에 있으면 백령도 있지 않나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황해도하고 중국하고 100만 년 전에 서로 붙어 있었다가 빙하기 때 바닷물이 들어차면서 갈라졌거든요. 근데 곤충한테 100만 년은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얘네가 백령도 섬에 고립돼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백령도 섬에 갇혀서 거기서 살 수도 있겠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많이 조사를 다니셨는데 조사를 다니신 분들에 의하면 아쉽게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과연 그게 그러면은 이 말의 근원은 사실은 그럼 이승모 교수님 이승모 교수님한테 흘러나온 거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 자, 그럼 여기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그 몽고를 갔었습니다. 몽고. 네. 소똥구리 때 몽고 조사 갔었는데 그때 민충이를 봤어요. 민충이를. 그래서 우리 또 권영님이 생각이 나서 제가 원래 메뚜기는 채집 안 합니다. 네. 왜? 더군다나 일부러 채집해봤자 하고 들어오면서 다 상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또 내 권영님이 나한테 많이 뭐 여러 가지 풀벌레에 대한 그런 동정도 많이 해주고 고마워서 내가 이거 하나 갖다 줘야겠다 갖고 왔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귀한 게 아니야. 엄청 많은 거야. 이렇게 좁은 면적에 많이 살아. 갈색 리치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지. 아, 그 정도로 그 많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많아. 그런데 거기 환경이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원래 그래요. 이렇게 약간 좀 초지고 막 이렇게 황량한데 말 달리고. 네, 그런 곳인데 거기에 또 뭐가 많냐면 네. 그 뭐라 그래? 이렇게 땅 파고 나오는 그 쥐 같은 서서 이렇게 있는 애들. 모르모트? 아니 이렇게 서 있는 개들이 있어. 그런 네. 그 개들이 크고 작은 게 굉장히 많이 살기 때문에 그때 내가 판단을 한 거지. 야, 쟤들이 이거 완전 먹이 통통하고 잘 먹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네. 자, 여기서 이제 민충이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민충이의 분포도 같은 거 전 세계에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어요 이게? 민충이는 여치의 일종이에요. 여치과 안에 민충이 약과라고 여치 한 종류인데 이 친구들은 딱 유라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그리고 중동 지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민충이는 사실 열대지방에는 없는 애들이에요. 아하. 열대지방이 없고 아프리카 가면은 아프리카도 북아프리카 소말리아까지만 있고 얘네가 아프리카에서 좀만 내려가면 뭐 나미비아 사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민충이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가본여치라는 종류가 따로 서식을 하고 민충이는 딱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지중해 그리고 그 중동 지역을 넘어서 또 시베리아 지역, 시베리아 그 만주 지역하고 중국 일부 그리고 우리나라 황해도까지 서식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남방 가장 우리나라까지 서식하고 일본이 또 없어요. 왜냐면 얘네가 대륙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놈들이 분포 지역을 보면은 딱 그 열대 우거진 정글도 아니고 딱 뭐라고 말씀드리면 약간 풀만 나고 약간 유럽 환경 같은 그런 지역에서만 그런 지역 위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네, 그 분포는 적다고 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남방 한계선이네. 천연물 비염을 꾸이네 이거. 네. 아, 그렇고 네. 이왕 배운 거는 아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실 생태하고 네. 서식 환경도 아예 좀 여기서 자세히 한번 좀 알려주세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채집을 갈지 말지 환경을 알아야 될까요? 채집하려면. 그러니까 서식 환경과 생태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민충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까 저 미련충이 뭐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치. 생겼습니다. 아, 이게 이야, 사실 참 미련하게 생겼네. 예. 아, 기분 나쁘겠는데. 방금 보여드린 그거는 저 일제시대 때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 황해도에서 채집을 해서 그게 지금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교에 소장돼 있고 그거를 국립생물자원관 그 연구팀이 가서 촬영을 한 건데 우연히 사진은 없게 돼서 찍을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표본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사라진 표본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민충이라고 하는데 실상을 전혀 다른 뭐 갈색 여치 같이 날개 짧은 여치 그런 애들이 오동정된 경우도 많고 그래서 민충이가 얘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뚜기인데 뛰지도 못하고 뚱뚱하고 또 가장 큰 특징은 얘네는 서식 환경이 울창하면 못 살아요. 약간 맞아. 황량하게 딱 펼쳐져 있고 맞아. 약간 돌무더기밖에 없고 맞아. 풀만 조금 나 있고 흔히 스텝 지역이라고 하지. 스텝 몽골에 가면 그 드넓은 맞아. 초원 네. 맞아. 딱 그런 환경이야. 그런 환경에서밖에 못 사는 애들이고 산란하는 양도 뭐 100,
80개에서 16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작네. 네, 덩치가. 덩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활동 시기는 7월에서 9월 정도에 나오고 8월에 가장 많고요. 7월에도 많겠죠. 그리고 또 얘네가 또 그런 지역이 사실 북한 지역 그 북한의 서부 지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만 서식하고 우리나라 그 남부 쪽에 있는 서식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점점 밀려났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환경들이 말 그대로 풀 조금 나 있고 그냥 황량하고 약간 햇빛 드는 그 풀만 나 있는 그런 곳은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세우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요? 막 초지성, 그러니까 초원성 곤충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렇지.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못 참잖아요. 가서 다 갈아엎고 개발을 해야지. 농장 우리나라 땅도 작은데 개발해야지. 그건 뭐 서방이죠. 막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땅을 다 개간을 해버리면은 민충이는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민충이하고 비슷하게 사라져가는 곤충 중에 똥고주름 메뚜기라고 있어요. 보호종이잖아. 네, 보호종 2급인데 그 종도 그런 지역에서밖에 서식을 못하는 종이고 민충이도 비슷한 환경을 선호한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민충이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충분히 있겠지만 좀 살아남기가 불안정한 그런 지역이에요. 실제로 유럽에서도 민충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애들이 사는 곳은 다 보호구역이고 민충이 종들 자체도 다 그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유지가 되겠네. 자, 그러면 네. 자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이건 원래 내가 그런 걸 잘 물어보거든. 네. 자, 민충이가 네. 북한 말고 대한민국의 백령들을 포함한 거지. 살아있을 확률 몇 %? 확률 일단은 네. 2020년 기준으로는 좀 네. 불안정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제주도 뭐 앞장다리나 루칸스 이런 애들보다 좀 높겠죠. 왜냐 우리나라에 기록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이거. 네. 이거 황해도 거래. 네, 정말. 황해도 거요. 그 황해도 우리나라에서 네. 얼마 안 멀어요. 네. 우리는 뭐 아무래도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도 계속 되고 있고 그래도 남아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DMZ 포함한다면 대충 10에서 15%. 어허. 네, 좀 높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백령도란 말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나왔는데 사실 백령도가 군사 지역이 많거든. 많거든. 보호가 자동 보호라고 하지 그거 같다 보통. 그래서 나는 꽤 확률이 높다. 백령도에 가면은 이거는 한 번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물론 같이 있죠. 자, 오늘 그 곤충 썰 네. 4탄입니다. 4탄은 바로 민충인데 네. 민충이 그 어떤 뭐 곤충 컬렉터는 뭐 손영이 개발하는데 이제 또 권영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가치는 있는 거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커요. 그리고 미련통이 정의가 네. 그래서 나는 천연연급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 이 민충이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 가지 일로 백령도라는 섬에 가시게 되면은 환경이 제가 채집을 해봐서 압니다. 그냥 황량한 곳인데 풀이 이렇게 나는데 거기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냥 가면은 걔가 한 진짜 번역 씨가 말했더니 한 10cm 뛰어. 그리고 띡띡띡띡 걸어가요? 그냥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네. 있으면 채집하기가 굉장히 쉽고 생각외로 개체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뭐 특별히 뭐 그렇게 그 설치류가 많은 그 지역에서도 애들이 번성한 거 보면은 백령도라는 그런 지형에 남아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민충이에 대해서 재밌는 사실 또 몇 가지 알려드리면은 네. 재밌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얘네 먹어요. 식용이에요. 몽골에서 튀겨 먹어요. 이거 먹을 거 많겠네. 그 쥐도 먹고 그냥 엿이니까. 그렇지 뭐. 볶아 먹듯이. 풀벌레는 다 맛있더라고 해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메뚜기나 귀뚜라미는 수컷만 돌잖아요. 수컷만 숨 넘은 날개 날개에 비비는 기관이 있어서 응. 메뚜기 수컷 뭐 여치 수컷 귀뚜라미 수컷만 놓는데 그렇지. 민충이는 암수 모두 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놈도 날개에 그 소리를 내는 기관이 있어서 순놈이 찍찍찍 울고 암놈이 찍찍찍 울고 서로 찍찍찍 울고 소통을 하는 말이야? 네,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오호, 그래서 이야, 그- 고등국물이네. 그래서 실제로 물론 여치과 전체에서도 그렇게 암수 모두 우는 애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민충이 딱 한 종밖에 없고요. 실제로 조복성 선생님이라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곤충 기록하셨던 분도
민충이가 암수가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다 그런 말씀을 그 저서에 쓰셨어요. 그래서 암놈 꼭 분명히 상관관 달린 암놈인데 잡았는데 찍찍찍 울면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천연기하면 끝이야. 네.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얘네는 또 잡식이라서 아무거나 다 먹어요. 풀뜯어줘도 먹고 뭐 고기줘도 먹고 저기 뭐 러시아 같은 데 가면 막 그 동물 배설물 같은 데도 막 거기 있는 섬유질 같은 것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애완곤충을 하기 좋겠네. 네. 막 데리고 놀면서 그러니까 귀여워서 막 아주 순하더라고. 굉장히 순하더라고. 덩치에 비해서.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자, 민충이는 대한민국의 번역기도 상당히 높은 퍼센트로 있을 수도 있다였습니다. 여러분들, 백령도를 포함해서 하여간 그런데 가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보십시오. 백령도도 그렇고 일단 강원도 북부 지역 약간 좀 황량하고 약간 풀 없는 곳 있잖아요. 막 뭔가 그렇지. 먼지 막 날리고 네, 네. 그런 데 가면 있을 수 있어요. 네. 강변 주변에서 황량한 쪽도 그렇고 우리가 못 찾아가서 그렇지 실제로 또 몇십 년 만에 발견되는 곤충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얘네가 원래는 없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생겨났어. 아. 어쩌다가 살아남아서 있어. 그렇지. 그러면은 여러분이 진짜 큰 보탬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민충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곤충썰 사탄 민충이었습니다. 은혁씨, 다음에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한번 합시다. 해야죠. 자, 오늘 곤충썰 마치겠습니다. 맘마, 다음에 봬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